92 보겠습니다. 92. 대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를 보면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는요. 뭐가 있죠?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어요. 효력 요건에는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특별 효력 요건에서 대리권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에 조건하고 기한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리권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 중에서도 효력 요건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가 되면 뭐가 되냐?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법률 행위라고 돼 있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라는 것은 법률 행위 중에서도 재산상 법률 행위의 대리가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법상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들 보면 대리는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이렇게 했는데 법률행위는 재산법하고 가족법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사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때 법률행위니까요. 두 번째로 뭐냐면 사실행위 있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 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사부 선문 이러죠. 여기서 대리가 인정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법 행위 있죠. 불법 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는데요. 이 대리인이 가가지고 상대방하고 일을 하다가요, 열받아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냐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불법행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있냐면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표현행위는 뭐가냐?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있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념의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냐? 감정의 표시 이렇게 있거든요. 이 감정의 표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데 용서를 우리가 대리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의사의 통지 보면 각종 최고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승낙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뭐가 나오냐? 채권 양도의 통지는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채권 양도의 통지는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표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리는 인정되는 것 재산상 법률행위 되고 가족법상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행위 안 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표현대리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 사실행위 있죠. 예를 들어서 투자 상담사 우리가 이런 보면 우리 부동산 컨설팅 하잖아요. 그럼 컨설팅이 다 뭐냐면 사실행위거든요. 그러한 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표현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대리는 뭐냐면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으면 갑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주냐? 이렇게요. 을한테요. 대리권을 주죠. 이렇게 대리권.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 만나죠. 여기서 우리 뭐냐?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행위요. 그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을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죠. 그럼 모든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는요 본인 갑에게 이렇게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이걸 대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리권과 계약, 대리행위와 그다음에 법률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대리에 있어서 삼면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리는 반드시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계약의 경우는 두 사람만 있어도 되거든요. 자기 계약은 갑이 을한테 팔아달라고 했더니 을이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하고 갑하고 두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에서는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삼면이 있어야 된다. 삼면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대리권을 우리는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인이라고 하고요. 이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을을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갑일한테 대리권을 주잖아요. 갑일한테 대리권 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을 만나서 뭘 한다? 계약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계약을 하면 모든 이 법률권이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리는 뭐죠? 자기가 계약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냐? 본인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뢰한 사람이 병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한단 말이죠. 자기에게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나중에 이것을 뭐냐? 우리가 무권 대리 가면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권 대리에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누가 책임을 지니까?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사 능력이요. 그런데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죠. 계약은 뭐냐?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가지고 흠결이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럼 이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 효과의 측면에서는 뭐만 있으면 되냐?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 법률 효과의 측면에서 권리 능력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요, 수권행위라고 해가지고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거든요. 그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법률 효과의 측면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단 말이죠. 본인이 있고 여기 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이렇게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사자한테 뭐라냐? 전달하라. 오랜 것을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다. 표시해라.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전달 기관으로서 표시 기관으로서 이렇게요. 그러면 전달을 갑에게 전달하게 했더니 이 전달을 을에게 전달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보다 갑한테는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것을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표시를 하라는데 표시를 잘못하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착오가 나오는 것은 전달기관이 아니고 표시기관이다 이 말이고요. 표시라는 것은 뭐냐?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하죠. 그 결정한 것을 사자가 가가지고 대신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한다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말을 하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이 사자는요. 표시기관의 사자는 그냥 심부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자의 경우는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대리인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냐? 대리와 유사한 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표현대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자가요 자기가 마치 어떠한 권한이 있는 듯한 그런 외관을 형성을 해서 그것을 표시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상대방이요 정말 저 사람한테는 대리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죠. 그때의 사자는 어떤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의사표시를 다 결정을 하죠. 이렇게 의사표시를 결정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요. 본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본인은 행위 능력자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표시를 결정을 할 때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하자가 있을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이 사자는 그냥 전달기간 심부름만 해도 되죠. 우리 그러면 3살, 4살짜리들 보면요. 심부름 잘 해요, 안 해요? 부쩍 하죠. 그래서 이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된다.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 그런데요,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본인은 대리에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요, 여기 사자에서 본인은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자하고 대리하고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뭘 보냐면 대리를 보면 대리한 것은 이렇게 이제 본인 이렇게 가변을 뭐라고 하냐?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여기 을을 뭐라고 하냐?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갑이요, 의리한 사람한테 뭐를 주냐? 이렇게요, 대리권을 이렇게 주죠. 대리권. 근데 이 대리권이란 것은 뭐다? 권리이다, 권한이다. 권한이라고 얘기했죠. 권한.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을 주죠. 그럼 대리권을 주면 대리권이 뭐한다?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그럼 대리권이 변경을 하죠. 그럼 대리권이 뭐란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 사람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대리권은 뭐가 있냐? 먼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정 대리가 있고 여기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정 대리는 여기서요.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이게 중요해. 법률의 규정. 이것을 뭐가 있냐? 친권자가 있죠. 그럼 친권자의 경우는 법에 뭐라 되냐? 법정 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권자의 경우는 보통 몇 명이죠? 2명이죠. 2명이 같이 하는 그래서 공동 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이 선임을 해. 법원. 그래서 선임은 누가냐? 법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대리에 가서 보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잖아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대리인이 선임하니까 법정 대리가 될 수가 없죠. 법원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을 때 뭐가 된다? 법정 대리가 되죠. 여기는 뭐가 있냐?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있죠.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 준 사람.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친권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임의 대리가 문제죠. 임의 대리는 뭐냐? 임의 대리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법률 행위란 말하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알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되는 건 무슨 대리가 한다? 그것을 임의 대리다. 법률의 규정을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뭐죠? 법률 규정은 완전히 다르죠. 이 법률 행위는 뭐냐? 먼저 수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죠? 단독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법률 행위는 또 뭐가 있죠? 계약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단독 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수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수권 행위는 뭐죠? 권한을 뭐 하는 행위다? 수여하는 행위다. 이런 말이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우리 이것을 수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죠. 권한을 수여한다. 그것을 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이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이 권한을 수여를 누가 하는 것이냐? 권한 수여를요, 누가 하냐면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권은 누가 하냐? 본인이요,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은 단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독이라는 것은 본인만 수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본인이 행위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 그럼 본인이 제한 능력자가 뭐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취소를 하죠. 그래서 수권행위 하자는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권행위 하자는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만 취소하고 대리는 취소 못해. 왜냐? 단독행위니까 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계약이죠. 이 계약을 뭐냐? 계약은 보통 위임 또는 위임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을 이 위임이나 위임장을 뭐냐? 그것을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한다?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인된 법률 관계, 다른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기초적 내부 관계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128조에는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 원인된 법률 관계에 의해서 선임된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임의 대리다 이렇게. 위임은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니까 누구요? 본인이나 대리인 있죠. 본인이나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본인이 미성년자다.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인된 법률 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대리인이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인된 법률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냐? 임의대리. 그러니까 여러분 임의대리는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뭐냐? 수권행위고 하나는 뭐다?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수권행위를 뭐라 한다? 단독이다. 단독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약은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독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한다 그러면 대리인 단독이다 그러면 대리인 혼자만 취소하겠죠. 그런데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미성년자다. 본인이 취소하고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다? 원인된 법률관계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이고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고 임의대리는 법률 행위이고 또는 우리가 복대리 경우 복대리 경우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죠. 법원이 선임한 법정인데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우리는 것을 임의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소멸을 먼저 보자고요.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고 법정대리에만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공통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본인이요. 본인이 뭐한다? 사망한다. 그다음에 대리인 자신이 뭘 한다? 대리인이 사망한다.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사망했다 이 말이죠.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다. 대리인이 되기 전에 파산 선고는 대리권 소멸 아니에요. 여기 지금 대리인이 파산이란 말은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요. 임의대리는 여기 뭐죠?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를 뭘 한다? 수권행위를 뭐래? 철회하거나 철회.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임의대리권의 소멸 원인은 여기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이것뿐만 아니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서만 소멸한다. OX, X 모두 하나 있어? 수권행위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법정대리는요. 법정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대리권이 발생했다가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갑의원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주면 이렇게 법정이든 임의든 발생하면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뭐냐? 무권대리,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는 아주 간단해. 유권과 무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 없느냐? 무권이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고 표현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무권대리를 추인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대리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하니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고 해서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유권이야 무권이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권이 없다 무권이 아니면 또는 표현대리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이 대리인이 이제 대리인이 되어서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죠. 이것을 뭐란다? 능동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수동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는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 발생 원인. 그것을 뭐라냐? 법정대리, 임의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방향.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냐?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하느냐? 능동대리, 수동대리. 알죠?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어. 알겠죠? 그래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가지고. 여기서요.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미성년자인 본인이 유용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대신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이죠. 대리인이. 그러니까 이것을 사적 자치를 보충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의대리의 경우는요. 본인이 직접 상대방하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을 대리해서 누가 한다? 대리인이 대신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사적 자치를 뭐한다? 확장시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사적 자치가 확장되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한다. 왜? 미성년자가 완전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대리인이 보충시켜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92쪽을 봐요. 92쪽을 보면 사적 자체 뭐라고 나왔죠? 보충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92쪽에 맨 밑에 보면 대리제도 기능 보면요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오른쪽이요. 사적 자체가 뭐가 된다? 확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법정 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밑에 사자를 봐봐. 사자는 전달 기관으로서 사자하고 표시 기관으로서 사자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번에요. 사자는요. 효과 의사는 누가 결정한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하고요.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결정을 하고 대리 경우 본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가지지 않아도 거기를 가놓고 봐.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대리는 그다 써. 권리 능력만 이렇게 권리 능력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은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사자는 행위 능력. 그다음에 사자의 경우는요. 사자의 경우는 뭐도 가능하다? 사실행위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사실행위다 써. 대리는 X. 대리는 사실행위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94페이지요. 94페이지는 박스를 보면 거기 뭐죠? 구분 그려서 효과 의사 결정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효과 의사를 대리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본인이 결정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면 그래 됐죠?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은요. 대리인은요. 앞에다 써. 위에는 본인의 행위 능력 그리고 또 의사 능력을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밑에다가 의사 능력 앞에다가 대리인의 의사 능력 이렇게요. 대리인의 의사 능력.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자는요. 의사 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 의사 무능력자라도 모방하다 이 말이고. 여러분 대리는요. 효과 의사를 누가 결정하냐? 대리인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대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대리인. 사자는 누구? 본인. 사실행위는 대리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자는 할 수 있죠. 그럼 신부로 만든 걸 뭐라 하죠?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3번요.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죄송한데요. 저기요. 혹시 그 책에 줄 그으셨나요? 아직 못 그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이 책을 가져가셔가지고 좀 그으세요. 자요. 여기 보면요. 여기 1번 이런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 법률행위는 1번이죠. 법률행위는 가운데 보면 재산상 법률행위만 된다. 2번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세 번째 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법률행위는 거기 가운데 보면요. 의사의 통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최고 거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관념의 통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통지, 승인, 승낙이죠. 통지, 승인, 승낙 이런 것은 유추 적용된다는 말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그럼 그 사실행위는 뭐다? 뭐죠? 순수 사실행위는 매조가 발명, 혼합 사실행위는 사부 선물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는 당연히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요. 96페이지로 보면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대리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대리는 타인의 독립된 행위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법률 효과를 취득하는 제도이며 일명 직접 대리라고도 한다. 2번 대리제도는 사적 자체에 대한 제한 내지 외에 틀렸죠. 사적 자체 제한 내지 외에 XX하고 제한에다가 뭐라 쓰냐? 확장이라고 쓰고 예외에다가 뭐라 쓰냐? 보충이라고 쓰세요. 그렇죠? 사적 자체 여기 이러겠죠? 확장과 뭐다? 보충이다 이렇게 확장하고 보충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대리는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 한해서 적용된다. 이것은요 지금 보면 여러분요 준법률 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냐?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준법률 행위 속에서 뭐가 되면 준법률 행위에 표현 행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표현 행위에서 사실 행위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전체를 다 준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요 참 낭패가 있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아까 얘기했죠.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지금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은 이때 법률행위는 뭐다? 앞에다 써. 재산상이라서 재산상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 준법률행위다가 뭐라냐?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 한에 적용된다. 또 한에 이 말도 쓰면 안 돼. 왜냐? 이 뭐죠? 표현행위 중에서는 뭐죠? 감정의 표시, 용서는 또 허용이 안 되니까 한에 이런 말을 또 쓰면 또 안 돼. 한한다 그래 버리면. 알겠죠? 왜냐면 표현행위 중에서 감정의 표시, 용서는 또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재산상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적용된다 이렇게 하더니 표현행위에 적용된다. 한에서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되죠. 알았죠? 딱 한정을 시켰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요. 이건 그냥 이 저자가 그냥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정도만. 자, 4번은요.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는 대리인 행위설의 통설이다. 뭐 그 정도. 다음 5번요. 간접대리죠. 간접대리 줄거 봐. 그 간접대리 뭐냐? 위탁 판매. 위탁매매 알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강원도에서 여러분요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감자? 오케이. 그러니까 강원도 감자 있잖아요. 이 강원도 감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저기 어디 뭐 제주도나 제주 서귀포 시청이다. 그럼 그 서귀포 시청에서 여기 강원도 감자를 받아가지고 위탁 판매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판매하면 서귀포 시청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서귀포 시청이 그 돈을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요 위탁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무슨 그걸 간접대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요 97페이지 한번 보셔요. 97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끝에 법원의 선임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원의 선임. 그래서 재산관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임의대리의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임의대리는 수권행위고요.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을 봐봐요. 법적 성질에서 니은을 보면 뭐라고 됐다? 불요식행위다. 뭐라고? 불요식행위. 다른 말로 그것을 뭐란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출연행위는 뭐죠? 내 재산은 다운되면서 상대방의 재산은 뭐한다? 업시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불요식행위이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알겠죠? 4번 보세요. 수권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죠. 수권행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본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이지요. 102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102페이지 보면 대리권 소멸이죠. 공통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있고 임의대리에 한해서 소멸되는 것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127조가 뭐냐면 127조가 공통의 소멸 사유죠. 공통의 소멸 사유. 그래서 대리권은 첫 번째 1호 본인이 사망하거나 2호는요 대리인의 사망 또는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그러니까 봐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맨 밑에 대리권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127조 쪽이 아니고 쪽 아니에요. 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127조로 보면 1호 본인의 사망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사망,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파산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공통의 소멸사유다. 이렇게. 128조는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를 뭐라 하냐? 우리 이것을 수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다? 원인된 법률 관계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슨 대리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임의 대리.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임의 대리라고 그래요. 법률의 규정으로 뭐라 한다? 법정 대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법률 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그럼 이것을 법정 대리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알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임의 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27조의 경우 127조가 뭐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이 말이죠. 본인의 사망, 파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리경 개시 이것뿐만 아니라 외의 말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를 가로막고 그것을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 계약, 위임 계약 이렇게요. 그다음에 숙권행위죠. 숙권행위를 철회 그래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공통의 소멸 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다시 어디를 보냐면 98쪽을 한번 보셔요. 98페이지 보면 자요 여기 잠깐 치울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는 뭐냐? 임의대리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법률행위고 법정대리는 뭐냐?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요. 여기서 보면 이 변경이죠. 변경은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해. 그 다음에 대리권을 뭐 한다? 제한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뭐냐?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이한테 대리권을 주죠. 자기 집을 저당 잡고 돈 1억을 비워라고 대리권을 주면서 보통 뭘 하냐? 범위를 정해줘. 범위. 그래서 돈을 1억을 비워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가지고 얼마를 빌려야 돼? 1억을 빌려야 되죠. 그러면 1억을 빌렸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3억을 빌렸다. 3억을 빌리면 어떻게 한다? 1억보다 2억을 초과했죠. 그러면 3억에는 1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은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2억은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범위.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돼 있죠. 이 대리권의 범위라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죠. 분명.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분명하다,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대리권 범위 바뀌다 이것은 극과 극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내 돈을 좀 받아와라. 영수해와라. 그 다음에 입찰을 좀 봐와라. 입찰 경락을 봐라. 예금을 좀 하고 와라. 가서 매도하고 와라. 뭐 이런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가서 체결하고 나갈 때 가서 계약을 해제하고 왔어. 영수하고 나갈 때 가서 면제하고 왔다 이 말이죠. 입찰을 봐오라 했더니 입찰에 취하를 하고 왔어. 예금을 하고 나갈 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처분하고 왔어. 매도하고 나갈 때 다시 집을 하나 또 사왔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것은 갑일한테 이런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이런 짓을 했죠.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지는데 이때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 수권이 있으면 가능해.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특별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런 말이 없으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밖으로.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원래 뭐 세 가지만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좀 더 넓히면 네 가지죠. 임의 대리인, 갑일한테 임의 대리권을 줬죠. 임의 대리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주고요. 매매계약에 체결하고 이 행위에 관해서 포괄적인 수권, 포괄 수권을 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상 화해 또는 소송을 포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임의 대리권은 뭐예요? 갑일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가서 말만 해? 능동? 말만 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말하면 또 그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그럴 때 이 을은 뭐냐?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체결이다. 갑일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을이요 상대방 만나가지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서만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금하고 계약금하고 잔금을 지급하겠죠. 원래는 누구한테 지급하죠? 보통은 본인 통장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통장으로 만약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 통장으로 주지 않고 누구한테 줬다? 대리인한테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매매가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그다음에 또 뭐요?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체결, 여기는 체결이죠.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고 이행. 이행이란 건 뭐죠? 등기까지 하고 하라. 등기. 그럼 등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잔금을 받아야 되죠. 그럼 잔금이 이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한 달만 연기해달래? 그러면 뭘 한다? 잔금 지급 기일.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할 수 있어? 연기해 줄 수 있죠. 왜요?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요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면서 정 안 되면 화해하든지 포기해라. 그럼 이것은 뭐요? 포기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변호사가요 포기를 했어.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요 불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을한테요 야 너 내 대리인 좀 될래? 이렇게만 얘기하고 뭐를 해달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뭐란다? 불분명하죠. 불분명.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요 먼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무슨 행위다?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이용과 계량행위를 뭐란다? 그것을 임대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행위인데 임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는 안 되냐? 뭐는 안 되냐? 예금을 인출을 해서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대여하거나 또는요 로또를 사거나 로또 또는 주식을 사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나 로또나 주식을 사는 것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냐? 형질 변경이죠. 형질이라는 것은 논을 밭으로 알죠? 밭을 대지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존행위는 뭐가 있냐 하는 것은 좀 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보존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거나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존이다. 그래서 보존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이건 맞아. 이용 계량 행위만. 그런데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틀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냐? 전체를 얘기할 때는 뭐라 쓰냐? 만이란 말을 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게 또 말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쓸 때, 예를 들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 행위만 그러면 안 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 돼. 하나만 쓰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보존 행위는 뭐가 있냐?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뭐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미등기 건물을 보존 등기한다 이 정도. 물론 뭐 가옥의 수선이라든가 썩은 음식물의 처리라든가 다 보존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뭐냐? 다 판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밖이다, 극과 극이다. 이것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쉽다. 알겠죠? 정답은 나올 거 가장 많고, 특히 여기 이 두 개가 시험에 많이 나왔고, 여기 있죠?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한다, 로또를 샀다, 주식을 샀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를 한번 보면 어디 나왔죠? 임의 대리권의 범위 봐봐. 임의 대리권의 범위의 1번이요. 맨 끝에 보면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8페이지요. 1번 보면 가운데 체결의 대리권이죠. 체결.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줬죠. 포괄적. 그러면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2번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죠. 이것을 말한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극과 극이다. 그래서 1번 경매 입찰이죠. 입찰. 바로 밑에요. 경매 신청 치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용수죠. 용수인데 바로 옆에요. 일부 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 예금 계약 체결이죠. 예금 계약 체결인데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요. 매매 계약 체결이죠. 체결인데 무슨 권한이 없다? 해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극과 극이니까 다 나와 있죠. 자, 다음에 2번요.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118점 봐봐.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 만자로 되어 있죠? 이것만 한다. 보존 행위와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하는 행위. 이용 계량이라고 써 거기다가 관리 행위라고 써. 관리 행위 이렇게. 이것만 할 수 있다. 이것만. 알겠죠? 그래서 기억 보면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가 두 번째 쪽 봐봐. 기억이야. 오른쪽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다.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이 책임 안 지고 대리인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명백하다 이 말이고. 표현 대리가 성립 가로묶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본인 책임이라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봐봐. 이 경우 보존행위는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요.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 이게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왔죠. 은행 예금을 찾아서 주식을 사는 것.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박스 보면 박스 보존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 보존행위의 첫 번째 줄 소멸시효의 중단,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을 다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이 두 가지를 보존이다 이렇게. 자, 학습 문제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소유하였으나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 다시 말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 이렇게. 그래서 1번은요. 1번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 기한이 이미 도래했죠. 당연히 뭐 채무 변제할 수 있고 예금을 주식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이 정답이죠. 예금을 주식으로 변경 안 된다. 또서 옆에 옆줄 긋고 대여하는 행위 X. 대여하는 행위 X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 4번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5번은 물건을 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행위다? 보존이죠. 보존. 알죠? 이것을 보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요. 다시 하도록. 왜냐하면 시간이 많은 거라죠.